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어제 새벽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추종하는 괴한의 차량 돌진, 총격 테러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어제 새벽 3시 15분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버나가인 프렌치 쿼터의 버번 스트릿 선상에서 신년 맞이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갑자기 픽업 트럭 한 대가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광란의 차량 돌진을 멈춘 후 차에서 내려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현장에 경찰이 응사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져 범인은 사살되고 경관 2명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FBI는 테러범의 신원이 42세 남성으로 텍사스주 출신의 미국 시민인. 그는 미군에서 10년간 인사 및 정보기술 전문가로 근무한 퇴역군인으로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는 또 테러범의 범행 차량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깃발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트럭 돌진 사건 당시 현장에 차량 진입을 막는 구조물인 길말뚝인 볼라드가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거된 상태였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선 오래된 볼라드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제거해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올리언스시는 오는 2월 프로풋볼리그 결승전인 슈퍼볼 행사 개최를 앞두고 볼라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는 2016년 프랑스 니스에서 80명 넘게 숨진 트럭 테러 이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수년 전에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세계 각지에서 인파 속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방식의 테러 공격이 속출하자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주목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잇따른 테러를 불법 이민자 범죄라고 규정한 가운데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이 실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이민법원의 불법 이민자 추방 사건 심리 일정은 2029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민자 급증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누적된 탓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000명의 이민 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불법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 제3국으로 보낼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타국 정부와 이민자 수용 시기 및 가능 여부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경유해 유럽 국가에 공급하던 러시아산 가스의 송출을 새해 첫날 완전 중단했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동유럽 국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도 같은 날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경유 중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에 가입된 동유럽 국가들과 몰도바는 가스 공급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가스 통로를 차단하기로 한 데 대해 러시아가 유럽의 희생을 대가로 미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에도 달러와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달러와 강세를 유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외자운 용어는 2025년 글로벌 경제 여건 및 국제 금융시장 전망에서 미국 달러화는 2025년에도 관세, 이민, 감세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정체 우려로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친필 서명을 담은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엔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던 반면 이번엔 자신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관저 앞 지지자들을 대상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시점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건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진 않을 거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는 6일인데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을 피한다면 한국 시간 3일 금요일 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이후로는 경호처와 별도 협의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문을 통해 전할 말은 다 전했다는 입장인데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영장 집행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서울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어서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